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전국을 촘촘하게 잇는 거대한 철도망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멋진 열차에 정작 탈 사람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계획과 좀 냉정할 수 있는 현실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정말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죠. 바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건데요. 그 유명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있잖아요. 이걸 전국으로 쫙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뭔가 가슴이 뛰는 그런 초연결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멋진 계획의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딱 나타납니다. 한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짓고 있는데 정작 미래의 사용자가 될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 엄청난 모순,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국이 철도에 얼마나 큰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과 꽝 하고 부딪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기발한 청사진은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국의 거대한 철도 투자. 이게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부터 감을 좀 잡고 가야겠죠? 이건 그냥 길 하나 뚫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를 건 진짜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만 투입될 돈이 무려 119조 8천억 원입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도 잘 안 오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단순히 수도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수도권 지역까지 고속철도망을 쫙 깔아서 지방 경제도 살리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장밋빛 계획이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히 성장을 위해서 짓는 건데 시대의 흐름은 반대로 인구 감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0.72. 어쩌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닥쳐올 엄청난 인구 구조 변화를 이끄는 뭐랄까 엔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극적인 교차점인데요. 2050년이 되면 그러니까 불과 한 25년 정도 뒤죠. 세금을 내고 경제를 이끌어갈 생산 가능 인구는 51.9%로 줄어들고 반대로 우리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40%를 훌쩍 넘어섭니다. 이건 뭐 국가 재정이나 공공 서비스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지방소멸이라는 이제는 좀 무서운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 수도권 인구는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가 되거나 살짝 늘어요. 그런데 비수도권, 즉 지방 인구는 정말 말 그대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지방철도 노선들이 나중엔 텅텅 빌 수도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 신호인 거죠.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는데 초대 손님의 절반만 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정작 이걸 즐길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수요 예측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승객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 문제로 이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왔던 전통적인 사업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BTO, 수익형 민자사업이라는 모델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민간 회사가 자기 돈으로 다리나 터널 같은 걸 짓고 나중에 정부의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한 몇십 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통행료 같은 걸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수요 예측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이걸 보세요. 수도권의 최고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신분당선 사례인데요. 예측했던 하루 이용객 수랑 실제 이용객 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2023년에 많이 회복해서 67%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측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요 예측 실패는 고스란히 민간 투자자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가 승객 수 감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건설 자재비, 또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비싼 이자,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고령 인구 때문에 법적으로 해드려야 하는 무임승차 비용까지, 와, 진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점만 너무 이야기했나요? 상황이 좀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혁신적인 해법은 없을까요?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가 제시하는 미래청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말 그대로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자는 건데요. 첫째, 맨날 하던 BTO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사업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자. 둘째, 기차표 파는 수익에만 목매지 말고 다른 돈벌이를 찾아보자. 그리고 셋째, 정부랑 민간이 서로 역할이랑 책임을 좀 더 합리적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굉장히 스워트한 서푼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부대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기차역만 덩그러니 짓는 게 아니라 그 역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을 같이 짓고 또 쇼핑몰이나 상업 공간도 넣고 심지어 물류센터 기능까지 합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기차역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자는 거죠. 네, 이 표를 보시면 생각의 전환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기존 모델은 오로지 승객들이 내는 요금, 즉 운임에 거의 모든 걸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승객이 줄면 바로 위험해지는 구조였죠. 하지만 새로운 모델은 어때요? 운임 수익은 기본이고 여기에 부동산 임대 수익, 상가 수익, 광고 수익 같은 걸 다 합치는 겁니다. 위험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니까 훨씬 안정적이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철도 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대 사업으로 번 돈은 다 누가 갖냐? 그냥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고서 분석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추가 수익을 잘 활용하면 우리 승객들의 요금을 낮춰줄 수도 있고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던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민간 사업자가 돈을 빨리 회수하게 되니까 전체 사업 계약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의 철도 딜레마가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 이게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걸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제는 끝없는 성장이 아닌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더 크게, 더 많이 짓는 성장 시대의 논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이 고민은 이제 곧 많은 선진국들이 똑같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우리처럼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나라라면 지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말 다들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과거보다 더 작아질 거라는 걸 어쩌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건 철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